하겠습니다. 통일 수다방. 수다방. 네. 유코리아 뉴스 통일 수다방. 자, 유코리아 뉴스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시간은 10시일 수도 있고 2시일 수도 있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출연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코리아 뉴스 정선희입니다. 네, 같은 소속 김성원 기자입니다. 네, 유코리아 뉴스 대표 윤은주, 대표 아니고 편집인 윤은주입니다. 네, 유코리아 리서치 센터 박삼중입니다. 리서치 센터 되셨어요?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유코리아 리서치 센터. 센터장, 네, 맞습니다. 리더십 아니고 리서치죠? 예, 리서치입니다. 본인이 이제 예. 잘 정확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벌써 세 번 네, 들어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 대북 지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주제로 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같이 지난 한 주간 교계 뉴스 플러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김성원 기자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16일 날 연세대에서 그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한 원래 세미나, 이 자리에서는 진영은 목사 남북나눔 이사장이시죠. 한국교회 통일 선교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로 발표하셨는데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에 세워질 교회, 사회는 남한의 교회하고 사회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 성경적 작은 공동체여야 되고, 북한에 세워질 사회는 생태 환경 친화적인 마을 공동체, 그런 협동조합의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 거는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통일 이후에 뭐 할 것인지, 거의 그동안 나온 대책으로는 북한에 뭐 몇백 개 교회를 세우겠다, 교단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주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체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이 관련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영락교회 목사님, 영락교회 하면 이제 북한 선교를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준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도회에서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맥락과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또 어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한선교회 교단이죠. 기성교단에서 지난 14일 날 북한 선교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앞으로 기성교단이 올해 이제 북한 선교 사업과 관련해서 결의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 113년차 총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제 총회가 끝나니까 아마 6월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조국련과 만나가지고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기독교 선교교단을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선교교단. 네. 역시 지영은 목사님 계신 데가 조금 움직임 방향, 이런 게 좀 구체화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예장 합동 얘기, 그 보수교단인데 얘기를 했는데, 기성도 이제 보니까 본격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인데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 나서.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향후에 이제 또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2차적인 지원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14일이죠. 그 이제 7대 종단 속한 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그 다음에 민화협, 대북협력 민간단체회, 북민협이라고 하는데, 이 세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그 북한 식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대북 식량 지원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따가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민화협 같은 경우 회원단체 간담회 했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13일이죠. 그 우리 평화통일연대하고 한교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북 지원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나서라. 네,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됐었죠.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었고 네. 13일이었었고 14일에는 세 단체가 대북 지원하라 정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네, 네. 기자회견이 있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교계에서 인도적 지원 빨리 해야 된다. 네. 즉각적으로 재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아래로부터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평화통일연대와 한교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한기총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회장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한기총 대표회장님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 9일 날 그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한국교회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 언론을 비롯한 정치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의 북한의 통전부가 깊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동안 이 통전부가 분탕질 해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제 그냥 카드라식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정광훈 또, 목사가 예, 그걸 뭐 강조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공개적으로 5월 얘기했습니다. 9일이면 몇 주 전인데 예, 예. 어떤 모임에서 했다고요? 이게 이제 CCM 빌딩 이 여의도죠. 네, CCM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한기총이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딩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교회 해체 세력은 예상외로 북한 통전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안 거는 이제 9일날 참석을 해서가 아니라 14일날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에 네. 대해서 한기총의 아무 말 대잔치 한국교회가 그렇게 웃음나 라는 맞아요. 제목으로 네. 논평을 냈는데 이걸 보고서 이 한기총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안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이슈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조직을 장악한 이후에 이 또 굉장히 남북 관계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를 맺고 있는 단체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 네. 한기총이 아니라 잘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교총입니다. 네. 교회할 때 교회 총연합이 한교총인데 한교총에서는 저희들하고 13일 날 같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즉각적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그 정책을 펼쳐라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성명서를 낸 곳은 한교총. 네. 네. 한기총 쪽에서 또 뭐 굉장히 반대하겠어요, 그죠? 저희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준비하신 내용들. 교계와 시민단체 내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사실 인도적 지원도 지원이지만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돼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막혀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창구를 열어서 교류 협력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라고 하는 주문일 겁니다. 이런 일들을 뭐 통전부가 기획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기획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애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참 통전부가 아니고 통전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죠. 통전적인 신앙도 또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성경적인 가르침,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로마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하셨거든요. 네. 원수라고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현장 취재 다녀온 정 기자님 어떤 취재하시고 돌아오셨나요? 저는 특별히 한 아세안 협력을 좀 강조하는 토론회에 갔다 왔거든요. 주제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그대로 종가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특이할 만한 게 아세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왕정부터 사회주의까지. 그렇죠. 그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할 때 모든 것을 대화 원칙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목표로 그런 대화체여서 굉장히 회의가 많아서 피곤하긴 한데 그렇겠다. 피곤하죠. 네. 피곤해요. 너무 회의만 많대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 합의체를 여기 남북 관계나 혹은 남남 안에서도 좀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의미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 왕정의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일 테고, 아, 근데 태국이고, 사회주의 네. 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중국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개혁 개방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아세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아세안 다자안보 네. 체제 안에는 이렇게 남과 북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남과 북이 같이 있는 유일한 또 국제사회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세요? 다자안보. 다자안보 네. 체제. 네, 다자안보에. 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남북 간 서로 또 대화를 이렇게 서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계기를 또 마련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워낙 그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 그냥 원탑으로 슈퍼파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아세안 같은 국제기구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 길만 바라볼 수가 없으니 신북방, 신남방 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인상적이었던 것은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 아시안 국가들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접근해 가려고 한다.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런 점이 이제 귀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력에 비례해서 어떤 뭐 목소리의 크기가 정해지지 발언권이. 않는데요. 다 동등하게 동등하게 말할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국제 질서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기로 했었던 문제들, 우리 박삼정 실장님은 조금 있다가 네, 좀 이따가. 예, 네. 우리 그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짜 뉴스와 이 이념 플레이, 심각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종북 타령,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보기로 한 주제요. 대북제재, 이런 현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류협력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그럼 대북제재가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교류가 어려운가? 이걸 좀 살펴보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진 기자, 우리 최근에 대북제재 현황,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 제재도 있을 텐데 어떤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죠. 최근에 제재라 하면 보통 2017년에 그 발의된 제재를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제재하는 그 중에 모든 걸 다. 무리셀 틈 없이. 그렇죠. 빈틈없는 빈틈없는. 제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기존의 제재는 어떤 군사나 혹은 어떤 지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2017년 제재는 이제 민생 경제를 옥죄는 제재로 컨셉이 아예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좀 되게 일상적인 어떤 농산품, 식료품까지 그렇게 다 제재 품목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북한에 많이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2017년 돌이켜보면 그때 한참 뭐 북한에서 북쪽에서 2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번호가 쫙 있잖아요. 시리얼 넘버가 쫙 있는데 뭐 237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237. 그 내용은 이전까지는 그래도 민생 관련해서 뭐 식량이야 이런 것들은 좀 관대했었는데 2017년 제재부터는 민생조차도 그러니까 전용 의혹이 있는 물품에 한해서 그렇게 들여다보겠다, 못 가게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걸 보낼 때도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이제 전용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안 돼. 이 물품 리스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비닐방방 최근에 그 사랑의 강주리?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NGO 단체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짜리용 비닐 방막이 이 폭이 넓으면 안 된답니다. 왜? 폭이 넓으면 가가지고 왜 탱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탱크를 그래서 뭐 지금 반응 좋아하시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탱크가 안 된다. 폭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쇠 파이프 이거도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비료 같은 경우에도 비료에서 화학 추출물을 끄집어내서 또 핵 개발하는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거 막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2017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유엔 제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게 좀 풀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재 품목이 이게 해제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북 관계 먼저 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길은 없는가? 길이 있다. 예컨대 뭐 여행 같은 거는 괜찮단 말이야 지금. 네. 미국은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행정법에 의해서 그 미국은 금지를 아직 했지만 안 했죠.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들은 갈 수 없지만 여행 자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민생 관련해서 인도주의적인 절차, 그러니까 유아나, 영유아나, 그 다음에 WFP에서 발표한 것처럼 식량 지원이 긴급하다라고 했을 때의 인도적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남북 관계의 특수 상황을 어필을 좀 하면서 우리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지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얘기들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제 공감한다 그랬고 지지한다 그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식량 지원, 구체적으로는 800만 톤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800억 달러. 그 돈은 지원한 거 아닌가? 800만 톤이 아니고.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었죠. 지원하기 800억, 이게 좀 헷갈린데. 헷갈려 좀. 800억하고 네. 800억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800억 원일 거예요. 네. 억 원을 WFP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공여금으로 내겠다는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왜냐하면 2년 동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국회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일단은 무산이 된 거죠. 무산이 됐었는데 WFP를 통해서는 북한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WFP가 지금 지원하겠죠. 네. 지원하는데 이제 우리 통일부도 그쪽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굉장히 뭐 정부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북 제재라든지 또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WFP 통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민간단체 쪽에서는 뭐 대북 제재와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북에서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민간단체 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받을까요? 그게 중요한 일단은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듣는 통로를 통해서 추측을 하자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네. 북한이 되게 이렇게 곤란해졌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네들 추스리면서 자급자족을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 그럼 자급자족을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월 달에 국제사회 김성 유엔 네네. 주유엔 대표 그분이 이제 부족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었던 상황하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죠? 지금 북한에서 자급자족을 하자라고 당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어느 누구도 남쪽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뜻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되는 거고 모자라서 뭐 아니 없어서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든지 동포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마음을 나누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새로운 명목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군데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예상 통합이죠. 15일 날 밀가루 1000톤인가요? 네, 1000톤. 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000톤을 육로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고. 100톤입니까? 예, 우리가 잘 몰라서는데 100톤과 1000톤은 비슷한데 100톤도 굉장히 많아요. 네, 100톤 적은 아니죠. 100톤이면 2톤짜리 큰 트럭으로 50대거든요. 그것도 네. 작은 건 아니죠. 예, 그걸 육로로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쪽을 중국 쪽 통해서.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대북 지원 움직임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S인가 그 법륜스님 하시는 네. JTS죠. 네. JTS도 옥수수 그런 정도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북측의 그 국내 정치 상황을 우리가 좀 최대한 고려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3월부터 좀 국제적으로 그 대북 단체들이 대북 지원이 활발하게 재개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국제 단체들이요? 네네. 그 예컨대 어디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엔저들은 대표부가 있어요. 평양 안에. 평양 안에 그래서 있죠. 아마 더 그 그렇구나. 변화 기류에 맞춰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의 맞아요. 캐나다 네, 되게 엔저. 유명한 단체. 그리고 미국,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포스트 스텝스. 그리고 미국 보단체들, 특히 뭐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보단체들이 지금 3월 달에 뭐 갔다 와가지고 식량도 제공하고 그 결핵약 같은 거. 결핵약. 결핵약. 유진배는 결핵약 계속 보내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거의 북한 결핵 문제가 심각한 얘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근데 그 보통 그동안 안 됐던 게 장치들 뭐 이런 게 반입이 안 돼가지고 기계 장치. 네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이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도적 지원을 약간 위해서. 변화가 네네네. 됐구나.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다. 산지가 70-80% 되니까 농토가 약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통일위장 캠프 스태프들하고 강화도 전망대를 갔다 왔어요. 강화도 바로 맞은편에 북측에 그 농토가 쫙 널려 있는데 강화도에서 나는 쌀이 북측의 한 30%를 커버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모내기 하고 있는데 농토 부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핵 문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대북 제재가 가해졌었고 아이러니하게 그 집권층이나 중심 호계층에는 영향을 그닥 못 미치는 것 같겠고 오히려 취약계층들에게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렇게 작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NGO 단체들이 현장에서 보고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트럼프조차 이런 트럼프 우리가 뭐만 하려면 못 하겠잖아요. 금강산 개성 꾼두꾸지만 막 이런 태도였었는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금 열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비핵화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이나 이런 체제 보장, 북미 수교나 이런 걸로 이게 딜이 돼야 등가 딜인데 뭐 대북 인도적 지원쯤 하는 걸 가지고 이걸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래서 또 북한은 또 생색내기 하지 말라. 생색내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선뜻 있겠다. 그렇죠. 선뜻 대북 지원을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못하는 또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냥 이래저래 북한 주민들 이래저래 그 변방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참 신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국내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잘 꿰뚫고 있어야 우리가 민족 교류 협력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한편에서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좌파 독재니 아니면 뭐 종북 좌파 적파통이 뭐 한기총의 전광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전부가 한국 교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 보도가 그런 얘기하고 됐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박 실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SNS SNS 보면은 이제 5.18 관련해서 그렇고 마치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얘기는 아주 옛날에 뭐 일베나 이런 진만원 씨가 그거 주장을 했고 사실 점화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가짜 뉴스가 도는 통로를 연구를 해보면은 일베라든지 막 이렇게 중요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점화 사이트 거기다가 전문 용어로 사실 거기다가 그 컨텐츠 가짜 뉴스를 그럴싸하게 가국에서 올려요. 올리면은 이제 이거 저게 신호다. 이거 딱 알고
그 시그널이 오면 그걸 퍼나르는 겁니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당 받고? 아마 전문적인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대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슬픈 일인데 약간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게 그냥 나오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건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확신범이 돼가지고 사실은 가짜뉴스를 위해 더욱더 막 퍼뜨리는 겁니다. 아. 자기 동네 할아버지 카톡방. 카톡방에다가 네.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 마을 뭐 어디 무슨 모임 축구 뭐 무슨 뭐 이래저래 계속 그걸 유포를 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자꾸만 확대 대상에서 예. 하는 건데 그분들의 요지가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종북 좌파 정부고 그래서 대북 퍼주기에 나서는 거고 나서고 저쪽에 지령을 받고 지령을 한 정부의 지령을 받고 지령을 있다. 받고 움직인다. 어,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명예훼손죄로밖에 안 충분 아니 명예훼손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예, 유포입니다. 이거는 카톡방에 모르시는 분이서 말씀드리는데 카톡방에 이걸 단순히 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위법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막대로 그냥 동네 입소문 그거를 그냥 카톡으로 해서 한다. 그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예. 그런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면 뭐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신고하는 방법이 많죠. 그거를 캡처를 하면 됩니다. 캡처해서. 증거를 꼭 잡아야 돼요. 왜냐면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게 뭐 어쨌든 그런 게 오면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보내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방송과 관련된 예. 그런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아니면은 방송 관련된 예. 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런 데다가 보내면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자, 네. 저 피해 대상자들에게 계속 이런 소스를 주면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예, 판단하게 되고 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몇몇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 공장도 예,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전에 예를 들면은 좀 정보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관련돼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저는 갖고 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방첩 관련된 방첩 관련된 그 기관들이 쫙 있잖아요. 대놓고 네, 네. 기무사령관, 예전에는 뭐 국정원, 예, 근데 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때는 노골적으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 있었던 분들이 경찰에 정보경찰 이런 정보경찰도 있고 예, 군에 기밀사, 있고 그다음에 예, 군, 그다음에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의 이 대납 그 국내 파트가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관계 없을지라도 그 하시던 분들의 어떤 고향 맞아요. 정신적인 고향 같은 데가 거기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교계 이제 그런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성연의 뉴스를 이슬람. 엎드리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 국정원장 출신의 장로님이거든요. 아, 네. 김모 장로님 아닌가요? 네. 김승모 장로님. 예. 장로님들인데 유명하셔. 유명하셔서 뭐 유명하시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본인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 상당히 한국 잘- 교회 상당히 잘 이름으로 칠까요? 교회에 계신 분들 얼마나 순진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공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좀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저희로 하여금 안타깝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화합을 위한 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복음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너무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국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재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수다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확산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도 한두 명 보고 계시다가 지금 7-8명 하시는데 좀 더 올려주십시오. 제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들이 있는지 지금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도 아니, 뭐야 통일수다방이 유익합니다. 뭐야 하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자꾸만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한때 그 한국 사회에 이제 그 북풍이 활기를 친 때가 있잖아요. 있었죠. 선거 때만 되면 총풍. 북쪽에서 뭐 총도 쏘게 대가도 주고 해가지고 총을 쏘고 총풍. 청풍 있었어요. 뭐 저기 칼기 예, 그 김현희 씨 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었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게 됐고 한국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북풍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그 교계 언론이나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반응이네요. 네. 그 참 한 기총 전광훈 목사님 그 한 기총과 아직도 결합되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기총 멤버십을 갖고 계신 교단들 많아요. 근데 많죠. 안타깝게도. 네. 아직도 많죠. 많이 계신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말릴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진리로 어둠을 밝혀야지 되는데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의 세력, 거짓 세력, 그 다음에 이 분쟁하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적개심 갖게 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과 손을 맞잡으면 우리 본래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명도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심각하게 챌린지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막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으로 지지를 좀 해주면 정책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WFP나 국제 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여기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도 남북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솔길 한 걸음 두 걸음 다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약간 흥분했었는데 자 유코리아 뉴스 통일수다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그때 주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좀 한번 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출연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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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시면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겠으니까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신인식 집사님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다가 댓글 이렇게 몇 번씩 읽어줄 수 있는 여기 미청호 저기 원문 시청자 참여 교우님이신데요.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인식 우리 회원께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남한의 전답 휴경지를 북한 단체 혹은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면 어떨까? 북쪽 주민들이 와서 경작할 수 있도록 강화도나 민통선 지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강화 지역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북한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농사를 개발해서 남한에서 생산된 쌀 또는 다른 품목과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도 좋아요. 역시 시민들이 좀 역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무상통입니다. 그거는 네. 북한도 여기는 그냥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 네. 고맙습니다. 개성 인삼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뭐 대구에서 사과가 가면 네. 그쪽에서 뭐가 와야 될까요? 대구에서 사과, 북에서 인삼. 인삼. 그다음에 송이. 그 전에 송이.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보내준 바 있어요. 나물들이 진짜 맛있다. 소리가요 너무 맛있어요. 고사리 이런 거. 2000년대 초에 제가 데이트할 때 조개구이 광화문에서 아주 싸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북한산 조개. 조개구이를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북쪽에서 그 수산물, 그죠? 동해 쪽도 그렇고 서해는 또 꽃게가 있고 이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유무상통.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통일수다방 함께 시청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2019년 5월 21일 유코리아 뉴스 통일수다방 이상으로 마쳐볼 텐데 우리 뭐 마무리 발언 따로 안 하셨고 네, 다 했습니다. 조개구이. 나는 한 가지만. 조개구이가 먹고 싶다. 그 북한 관련해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일 개성이나 이런 데로 당일 관광을 갔다가 바로 오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은 계속 관광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어요? 1박 하지 않고 이게 만들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사실 저 한국을 말고
말고는 전 세계가 여행을 갈 수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돈은 민생이고 우리가 가는 돈은 미사일을 만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 날카롭네요. 그리고 여행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재 안 상관없어요. 되는 네. 벌크 캐시가 못 들어가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자, 그 개성 관광,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문 여십시오. 우리가 네. 지지하겠습니다. 네, 가고 지지합니다. 싶어요. 네. 우리 다음번에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여행 어디까지 가능한가 네. 이 얘기만 또 집중적으로 네, 얘기해야 네, 될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그래 이 복잡한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놀고 먹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관광이 어디가 좋고 이런 네. 얘기들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고 믿고 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아이고. 자.